안녕하세요. 0x05강에서 스택을 다룰 때 후반부에서 얘기를 하기도 했었지만 스택의 대표적인 활용 사례로 수식의 괄호쌍이랑 전위, 중위, 후위 표기법, DFS, 플러드 필 등이 있어요. 이 중에서 전위, 중위, 후위 표기법은 코딩 테스트 대비용으로는 너무 지엽적이라고 생각해서 제 실전 알고리즘 강의에서 뺐어요. 나머지들은 같이 공부를 할 건데 일단 이번 시간에는 수식의 괄호쌍을 공부해 볼게요. 일단 수식의 괄호쌍이 대체 무엇을 말하는 건지 같이 이해해보고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할게요. 수식의 괄호쌍은 진짜 말 그대로 수식의 괄호쌍을 의미해요. 우리 모두 비록 지금 20대 중반을 넘어서 30대를 향해 달려가고 있지만 옛날 옛적 구몬 같은 학습지를 풀었던 추억을 떠올리면서 머리도 한번 굴릴 겸 저 식을 한번 암산해 볼까요? 뭐 아무짝에 의미는 없지만 아무튼 제일 안쪽 괄호부터 차근차근 정리하면 68임을 계산할 수 있을 거예요. 지금 저 식은 정상적인 식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식을 한번 보세요. 식이 뭔가 이상하죠? 소괄호 열고 12 더하기 4 중괄호 닫고 부분이 좀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이 식은 정상적인 식이 아니에요. 일단 문제를 좀 단순하게 생각하고 싶어서 수식은 다 빼고 괄호만 냅둬놓고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괄호를 빼놓고 봐도 위에 건 올바른 수식의 괄호쌍이고 밑에 건 그렇지 않다는 게 딱 눈에 들어오죠. 이와 같이 수식의 괄호쌍이란 주어진 괄호 문자열이 올바른지 판단하는 문제예요. 저희가 눈으로 보면 괄호 문자열이 올바른지 아닌지 판단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혹시 머릿속에서 어떤 로직을 거쳐서 판단을 하시나요? 우리는 이걸 코드로 구현해내는 게 목표이니 로직을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쉬운 것부터 하나씩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일단 괄호의 종류가 한 개인 경우만 다뤄볼게요. 저 세 개 각각에 대해서 올바른지 아닌지 먼저 눈으로 보시고 또 판단법을 고민해 보세요. 뭐 일단 결론적으로 말해서 첫 번째 식만 올바른 식이죠. 그런데 저 식이 올바르다는 건 어떤 방식으로 계산해낸 건가요? 그게 지금 우리가 고민해야 할 문제예요. 그런데 저는 사실 이미 답을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과연 이 내용을 모르는 사람은 어떤 식으로 생각하는지 알고 싶어서 제가 컴퓨터를 전공하지 않는 애들한테 물어봤거든요. 물어보면서 여러 방법들을 들을 수 있었는데 역시 가장 보편적인 방법은 이거 같아요. 이런 식으로 제일 안쪽부터 짝 맞추기를 해서 지워 나가는 거죠. 그래서 다 짝이 맞으면 올바른 괄호쌍인 거고 그렇지 않으면 올바르지 않은 괄호쌍인 거죠. 그리고 관찰력이 뛰어나다면 닫는 괄호의 개수가 여는 괄호의 개수를 넘지 않으면 된다는 사실을 알아차릴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괄호가 여러 종류일 때는 여는 괄호의 개수와 닫는 괄호의 개수만으로는 해결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지금 슬라이드에 저 두 괄호 문자를 생각해보면 위는 올바르고 아래는 올바르지 않잖아요. 그런데 둘 다 닫는 소괄호의 개수가 여는 소괄호의 개수를 넘어선 적도 없고 닫는 중괄호의 개수가 여는 중괄호의 개수를 넘어선 적도 없죠. 대신 붙어있는 소괄호 혹은 중괄호를 지우는 방법은 여전히 잘 동작해요. 이 방법은 배열로 구현할 경우 최대 n번 중간에 있는 원소의 삭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on제곱이고 연결 리스트로 구현할 경우 on이에요. 배열은 시간 복잡도가 안 좋으니 거르고 연결 리스트로 구현을 해볼 만해요. 한번 짜보셔도 괜찮아요. 그런데 스택을 이용하면 훨씬 더 간단하게 할 수 있어요. 이 방법을 고안하려면 하나의 관찰이 추가로 더 필요해요. 그 관찰은 바로 문자열을 앞에서부터 읽어 나갈 때 닫는 괄호는 남아있는 괄호 중에서 가장 최근에 들어온 여는 괄호와 짝을 지어 없애버리는 명령이라고 생각해도 된다예요. 이걸 듣고 흠칫했다면 좀 많이 대단한 거지만 그러기가 쉽지 않을 테니 예시를 볼게요. 이해를 돕기 위해 짝이 맞는 애들은 색깔로 표시를 해놨어요. 이제 진행을 해볼게요. 일단 여는 괄호를 만나면 그냥 여는 괄호를 써요. 두 번째와 세 번째도 모두 여는 괄호이니 다 쓸게요. 이제 다음 걸로 가면 처음으로 닫는 괄호를 만났네요. 그러면 우리의 관찰에 따라 가장 최근에 들어온 여는 괄호를 없애면 돼요. 지운 괄호와 닫는 괄호가 모두 노란색이니 짝이 잘 맞아 떨어졌네요. 다음 건 여는 괄호이니 이걸 쓸게요. 그 다음으로 있는 세 개는 닫는 괄호이니 차례로 지우면 되겠죠. 문자열을 다 읽었고 남아있는 괄호가 없는 것으로 보아 모든 게 다 짝이 잘 맞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이처럼 올바른 괄호쌍일 경우 여는 괄호를 읽을 때마다 저장하다가 닫는 괄호를 읽을 때 가장 최근에 들어온, 즉 가장 끝에 있는 여는 괄호와 짝을 이루게 해주고 팝을 하면
올바른 괄호인지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면 올바르지 않은 괄호쌍에서는 이 알고리즘이 어떤 식으로 동작하는지 같이 살펴볼게요. 첫 번째로 짝이 맞지 않는 경우를 살펴볼게요. 일단 처음 두 개 괄호는 여는 괄호이니 그냥 쓰면 돼요. 그 다음 괄호는 닫는 괄호이니 가장 최근에 들어온 여는 괄호와 짝을 지어야겠죠?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겼어요. 여는 괄호는 중괄호인데 닫는 괄호는 소괄호예요. 이렇게 되면 둘은 짝을 지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문자열이 올바르지 않은 괄호쌍임을 알 수 있게 돼요. 올바르지 않은 괄호쌍의 두 번째 예시를 볼게요. 일단 처음 두 개 괄호는 여는 괄호이니 그냥 쓰면 돼요. 그 다음 괄호는 닫는 괄호이니 가장 최근에 들어온 여는 괄호와 짝을 지을 거고 둘 다 중괄호이니 별 문제는 없겠네요. 이렇게 문자열을 끝까지 읽었는데 아직 처리를 하지 못하고 남아있는 여는 괄호가 있네요. 즉 짝을 지어주지 못한 여는 괄호가 남아있어서 지금 이 문자열이 올바르지 않은 괄호쌍임을 알 수 있게 돼요. 올바르지 않은 괄호쌍의 세 번째 예시를 볼게요. 일단 첫 번째 괄호가 여는 괄호여서 써주고 그 다음 괄호는 닫는 괄호이니 첫 번째 괄호랑 짝을 지어줬어요. 여기까진 좋은데 그 다음 괄호로 가볼게요. 닫는 괄호이니 여는 괄호와 매칭을 시켜줘야 하는데 남아있는 여는 괄호가 없어요. 즉 짝을 지어주지 못한 닫는 괄호가 남아있어서 지금 이 문자열이 올바르지 않은 괄호쌍임을 알 수 있게 돼요. 이제 올바른 괄호쌍의 판단을 위해 해야 하는 일을 알게 됐어요. 앞에서 같이 본 대로 여는 괄호가 나오면 저장해뒀다가 닫는 괄호가 나오면 짝이 맞는지 확인한 후에 가장 최근에 들어온 여는 괄호를 제거하고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면 돼요. 그리고 이 과정을 잘 생각해보면 가장 최근의 것이 가장 먼저 나오게 되네요. 즉 FIFO인 거고 스택 자료 구조를 이용해서 구현할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과정을 구체적으로 정리해보면 이런 식이에요. 여는 괄호가 나오면 스택에 추가하고 닫는 괄호가 나오면 스택이 비어있거나 스택의 탑이 짝이 맞지 않는 괄호인지를 먼저 확인해요. 여기서 걸리면 올바르지 않은 괄호쌍인 거고 짝이 맞는 괄호라면 팝을 해줘요. 모든 과정을 끝낸 후에 스택이 비어있는지도 확인을 해줘야 해요. 방법을 잘 익혔으니 이제는 구현을 해볼 시간이에요. BOJ4949번 균형 잡힌 세상 문제를 확인해보면 괄호가 아닌 다른 문자들은 다 무시하고 괄호들만 모아놓고 봤을 때 올바른 괄호쌍인지 판단하는 문제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공백을 포함한 줄의 입력이 조금 껄끄러울 수 있는데 0x02 강에서 배웠듯 getLine을 이용하면 돼요. 그러면 지금부터 구현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잠깐 멈춰두고 앞에 슬라이드를 참고해서 직접 한번 구현해보세요. 구현 과정에서 STL 스택을 쓰면 되고 한 번에 맞기는 어려울 수도 있지만 직접 짜보면 얻는 게 많을 거예요. 다 짜셨다고 믿고 제 코드를 보면서 같이 얘기를 나눠볼게요. 일단 8, 9, 10번째 줄을 보면 string A를 getLine으로 입력받고 문제에서 말한 대로 점 하나면 종료를 하게 했어요. 그 후 스택을 선언하고 올바른 괄호쌍인지를 저장할 변수 isValid를 뒀어요. 이때 이 변수의 초기값은 true여야겠죠? 그 다음에는 문자를 하나씩 살펴보는데 일단 문자가 열린 괄호일 땐 그냥 스택에 푸시를 하면 되겠죠? 그리고 닫는 괄호일 땐 일단 스택이 비어있거나 짝이 맞지 않으면 isValid를 false로 만들고 바로 끝내고 짝이 맞다면 팝을 하면 돼요. 이때 스택이 empty인데 s.tab을 호출하면 런타임 에러가 발생한다는 것에 주의해야 해요. 지금 16번 줄과 23번째 줄을 보면 조건문에서 일단 s.empty를 먼저 확인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만약 s.empty가 true일 경우 뒤에 식을 확인하지 않고 바로 if 문안의 명령을 수행해서 스택이 비어있는데 s.tab을 호출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아요. TMI지만 이런 걸 shortcut evaluation이라고 해요. while문이 끝난 후에 스택이 비어있는지를 추가로 확인해주고 isValid의 값에 따라 yes 혹은 no를 출력하면 구현이 끝이 나요. 혹시 오답 혹은 런타임 에러를 받았다면 스택이 비어있는데 탑을 호출했거나 끝난 후에 스택이 비어있는지를 확인하지 않았거나 스택을 전역으로 선언했을 경우 각 줄에 대한 처리가 끝난 후에 스택을 초기화시키지 않았거나 하는 등의 이유를 떠올려 볼 수 있어요. 수식의 괄호쌍 문제는 굉장히 유명한 스택의 응용이어서 사실 코딩 테스트에 앞의 문제처럼 대놓고 그대로만 풀면 되는 문제가 나올 것 같진 않아요. 물론 뭐 그렇게 나온다면야 땡큐긴 하지만 보통은 이 내용을 잘 알고 있는 상태에서 머리를 좀 써야 하는 문제가 나올 거예요. 여기 적어 놓은 10799번, 2504번이 다 그런 유형들이에요. 깡으로 혼자 덤벼들면 많이 고생하실 것 같아서 접근 방법만 살짝 알려드릴까 하는데
혼자 힘으로 먼저 도전해보고 싶으시면 이 슬라이드의 내용을 더 듣지 마시고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시면 돼요. 이제 스포일러를 살짝 해볼게요. 일단 10799번 문제의 경우에는 괄호쌍을 볼 때 지금 보고 있는 이 닫힌 괄호가 레이저를 의미하는지 쇠 막대기를 의미하는지는 그 앞에 괄호를 보면 알 수 있겠죠. 그리고 레이저를 쏠 때 몇 개의 막대기가 잘려 나가는지는 그 순간의 스택의 길이와 연관해서 생각해 보시면 뭔가 느낌이 올 수도 있어요. 2504번 문제는 일단 손으로 한번 해결을 하려고 해보세요. 그리고 그 과정을 어떻게 스택상에서 처리하면 좋을지도 생각을 해보세요. 하다 보면 스택이 단순히 문자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값도 같이 가지고 있으면 될 것 같다는 느낌이 올 거예요. 이번 단원에서 다루려고 했던 내용은 다 끝이 났어요. 응용 문제까지 풀어보고 가시면 좋겠지만 잘 이해가 가지 않는데 시간이 촉박하다면 수식의 괄호상 내용만 이해한 채로 넘어가고 이전 슬라이드에 나온 두 문제는 배제하셔도 괜찮아요. 수식의 괄호상이 코딩 테스트에 무조건 나온다라고 할 정도로 중요한 내용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 다음 단원부터 5개의 단원 동안 BFS, DFS, 재기, 백트래킹, 시뮬레이션을 다루게 되는데 이 내용들은 정말 중요해서 진짜 주구장창 문제를 푸셔야 해요. 그러니까 미리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시고 다음 단원으로 넘어와 주세요. 그럼 강의는 끝이고 다음에 또 만나요.